지난 2부에는 그 중국의 테슬라라는 그 중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세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중국 전기차 누가 타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타야 되니까 이런 시장이 열리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샤오퐁은 그 지난달 스웨덴 그 스톡홀름에 매장을 열었는데요. 이 이전에 그 2020년 9월에 노르웨이를 시작하여 이번 달에는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매장을 낸다고 합니다. 곧이어 이제 덴마크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오퐁의 그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2만여 대에서요. 작년에는 이제 10만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샤오펑이 그 생산량 절반을 해외에서 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니오 전기차 업체는요, 지난해 9월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 매장을 열었고, 올해는 그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5국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니오는 그 최대 그 1회 충전에 1000km를 넘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오는 굳이 뭐 1000km까지 달릴 필요가 없는 게 배터리 스테이션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3분 이내에 핫스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라 전기차 자체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터리는 이제 구독 시스템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BYD도 이제 오슬로의 전기차 SUV 탕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쌍용 자동차를 먹튀하고 기술만 탈취하고 튄 상하이 자동차도 영국과 그 호주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그 4, 5년간 그 100만 대를 밑돌던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요. 수출량도 지난해 2배 이상 뛴 그 200만 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지난해 수출량이 200만 대 정도거든요. 몇만 대 모자른 그 수준이고요. 현대차 등 국내 업체가 그 해외 현지 생산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빠르게 그 한국 자동차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중국이 수출량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선진국인 유럽을 먼저 공략하고 세계를 공략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중국의 그 전기차 기술력은요, 내연기관차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샤오퐁은 그 테슬라와 맞먹는 그 무선 업데이트 기술로 그 바이두나 텐센트, 실스타인 같은 그 자율주행 분야 자국 IT 강자들과 손잡고 기술 개발을 나서는 것도 강점이고요.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그 중국 화웨이의 자율주행 부문 기술력을 인정하고 수조 원 단위의 지금 인수 협상을 벌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BYD는 그 한국 시장에 이미 진출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전기버스 시장은 이제 한국에 그 신규 등록된 한 30% 이상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BYD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하며 그 상용차 공략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그 민영 자동차 회사인 지리 자동차가 그 한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리차의 그 전기 상용차 자회사인 그 위안청은 그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회사 명신과 협약을 체결하고요. 전북 군산의 그 옛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위안청차의 그 전기 화물밴 싱샹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 2019년 그 한국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은 그 당초 그 중국의 신생 전기차 바이톤의 제품을 그 군산에서 위탁 생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톤이 아시다시피 그 흥청망청 뭐 비용을 사용해서 망했죠. 사실상 뭐 도산했고 결국엔 또 지리차의 자회사와 이제 합작선을 틀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요.
그 프랑스의 그 르노 자동차도 중국 그 지리차와 합작으로 그 한국 시장을 겨냥한 친환경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 시장을 겨냥해 그 지리차의 소형차 CMA 플랫폼을 기초로 르노가 외관 디자인을 따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2024년 그 부산 강서구에 있는 그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리 자동차는 그 기업가 정신에 똘똘을 뭉친 그 중국의 특이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냉장고 부품을 만들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까지 넘어온 회사인데요. 지금 그 스웨덴의 볼보도 인수했고요. 벤츠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마 주식의 10% 이상을 지리 자동차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중국 지리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더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존하거나 아니면 테슬라를 잡던가 이런 어떤 전략을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대한민국 현대자동차는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기업가의 그 DNA가 있는 회사고요. 솔직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설프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전기차 그 제조 원가와 그 SDB 그리고 이제 훨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아이오닉이나 그 EV6가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는 있습니다만은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분명히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에요. 그 현대자동차는 그 eGMP 그 플랫폼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300km, 500km 쪽에 포커스만 맞춰 있지. 그 사실은 100km 정도부터 가는 자동차와 300km, 400km, 500km 가는 자동차는 서로 배터리만 공유하면 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뭐 모듈화해서 한 4-5개로 세분화해 갖고 그 용량에 맞춰서 그 같은 이 GMP에 맞춰서 제작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도 넓어지고 또 제작사는 단순히 그 배터리 모듈만 추가하면 되는 그 이 GMP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초소형 단거리 세컨드 차량의 전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광주형 일자리에서 그 게스퍼란 그 자동차를 요즘 인기리에 파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수명이 다한 내연기관차 기술로 이 소형에다 온갖 기술을 쑤셔박아서 뭐 품질이 좋은 차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시대의 역행적인 제품을 기존 차량 대비 좀 저렴하게 판 거 외에는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솔직히 개소린 차량보다 캐스퍼를 처음부터 EV 차량으로 주행거리 한 100km 이내에 소형 미니 전기차로 개발했으면 아마도 중국차가 한국을 장악하려는데 또는 그 세계를 장악하려는데 현대가 저지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그 단거리 뭐 100km 이하의 차량이나 장거리가 아닌 차량은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경제적이고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솔직히 이 전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연구는 한다고 하는데 경제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똑똑한 건요, 중국의 그 인산철 배터리를 바로 채택해서 모델 3에 적용해 갖고 그 아주 영리한 정책을 해서 그 고급화 시켜버려 갖고 유럽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전략, 이런 것도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어차피 EV 시프트라는 거대한 산업 흐름에서 전기차로 다 바뀌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변하고 있고요. 고용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립 인력에서 개발 서비스 인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잘하는 고급화 전략은 상당히 잘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한국의 그 노동자들도 좀 변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가 굳이 대한민국에다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내연기관은 놔두고 EV 시프트는 전부 외국에서 만들어 버리면 한국의 일자리도 없어질 뿐더러 한국의 미래는 더 밝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스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주문이 많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요. 솔직히 이게 개발된 지 20년이 넘은 구형 4단 자동 변속기와 구형 엔진을 집어넣어서 전형적으로 그냥 조그맣게 만든 내연기관 경차 아닙니까? 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을 차라리 전기차로 첨단 자동화 기술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한국 땅에 시작을 했다라면 그 의미는 좀 더 달라질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는 그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등 그 세계적인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요. 또 중국의 스타트업 전기차와하고도 이겨야 되고요. 우리나라 그 판매 노조 또 생산 노조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기대하지 어렵다면 아마 현대차가 그 싱가포르에 짓겠다는 배드 테스트 마더 플랜트가 되어 앞으로 모든 공장이 해외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